자,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뇌피셜이 좀 들어가니까요. 포스코 실적, 그리고 차기 회장, 포스코의 모든 것. 자, 일단은 실적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적 안 좋은 거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실적 안 좋고요. 배당은 2,500원, 연간 배당 10,000원 맞췄습니다. 어떤 분이 6,000 몇백 원 얘기했는데 그건 포스코에서 지주사로 올리는 배당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배당이 나왔고요. 2,500원 배당 어제 발표했고, 좀 더 주지, 참 짜다 생각됩니다. 한 4,500원 예전처럼 3,500원, 4,500원 뭐 이렇게 줘야지, 이게 뭐야 4,000원도 안 주고, 이런 생각 들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안 좋은데 철광 시황이 안 좋고 2차 전지가 안 좋았다.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 뭐야? 국제 리튬 가격 하락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실적은 알고 있었어요. 부진해요. 글로벌 철강 시장 악화, 친환경 미래 소재 악화. 매출은 늘어났는데 시장이 둔화되고 리튬이 하락했다. 그래서 미치고 팔았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던 얘기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거잖아요. 철강 시황 부진에도 포트 전환 및 고수익 전략을 가져갈 거고, 전기 강판을 생산하면서 전기차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고, 사업 시행력을 강화시키는 걸 추구하겠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차 전지 올해는 다를 거다. 작년처럼 그렇게 적자 안 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조업 준비를 위해서 미리 구입했던 메탈이 많은데 이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북미 지역 판매가 시작이 됐고, 지금 이번에 올해는 영업 정상화에 따른 손익 정상화 수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달라질 거다. 이거 뭐예요? 알고 있던 시장 예측.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도 말씀드렸고 막 했던,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싸게 팔아서, 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면은, 싸게 팔아도 그거보다 마진 남기고 팔면 그게 장사잖아요. 근데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면서 울며겨자기 먹기로 팔았으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악재로 펼쳐졌던 건데, 이미 리튬 가격은 내려올 만큼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있지도 않고, 그럼 지금 이대로 쭉 유지만 돼도 그래도 이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 주목하고 있어요. PPLS라 그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인데 광선 리튬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이거 정상 가동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PPLS 1공장이 올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컨콜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년 1, 2공장 정상 가동되고 분기 흑자 시작될 것이다. 그렇구나. 수익 나기 시작할 예정 시점과 업황 회복 시기가 지금 겹칠 수 있는 부분 등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주목하면서 산업 회복 단계에서도 주가 흐름에서 주목하는 투자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업황이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다. 리튬 가격도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양극재 쪽도 이제 수익이 개선될 거야 라는 게 보통 대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하반기잖아요. 그 하반기에 뭐가 있어요? 4분기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공장이 돌아가면서 흑자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불확실성으로 가장 크게 작용했던 회장 선임 부분, 이것도 이제 8부 능선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전일 저녁에 후추이는 8차 회의를 열고 파이널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볼까요? 자,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이 권영수 전 LG엔솔 부회장,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미래연구원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회사 안팎계 이상 인사 6명으로 압축이 된 거고요. 이번 달입니다. 7, 8일에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이제 결정이 돼서 정기주총에서 차기 회장이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으로 추려지게 되고, 그분이 이제 추대가 돼서 이제 포스코를 끌고 나갈 이런 차기 수장으로 이제 행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차기 회장 후보군이 누구라고요? 6명입니다. 권영수 전 LG엔솔 부회장, 김동섭 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미래연구원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하 전 사장, 전중선 전 사장, 뭐 6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일 오후에 추가 회의하고요. 그리고 임시위사회 통해서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 공개하고 21일에 정기주총에서 차기 회장 선임안을 올릴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6명 가운데 한 명으로 좁혀지고 이 한 명이 회장에 선출되는 구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뭘까요?
현재까지 이어져 오던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거의 다 제거됐다고, 이걸로는 거의 다 제거된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후추위의 완주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었던 게 후추위 펌에서 내부 후보군들이 모두 이번 고발 대상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래갖고 혹여나 이 후추위가 이 6명을 올렸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내부 후보인데 계속해서 기존에 밀거나 아니면 최종우 전 회장과 최종우 지금 현 회장이죠. 최종우 전 현 회장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혹은 미는 후보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6인을 보면은 내부 유력 후보군은 물론이고 기존에 거론되던 외부 유력 후보군들의 상당수가 제외가 됐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외부 후보군들이 이름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분들이 포함이 돼 있었겠지만 이분들이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잘 못했던 분들이, 의외의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KT 사태의 반복입니다. KT 사태 막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후추위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후추위 다 전원 사퇴하고 공백 생기고 경영 공백 생기고 다시 꾸려가지고 막 부랴부랴 하니까 시간 오래 지나고 주가 계속해서 등락 보이고 그런 거였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은 제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제거가 된 거죠. 후추위와 당국 간의 혹은 그 국민연금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없어진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의 내부 후보군 가운데 누가 사실은 가장 많이 올라왔었냐면은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회장, 포스코 ENC 한성희 대표, 김학동 부회장, 정기석 포울 사장, 이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후보였거든요. 이분들 가운데서 특히나 정탁 부회장 그리고 한성희 대표,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업계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외부 후보군 가운데서 황은현 전 인재창조원장, 이분이 강력 후보군이었는데 제외가 된 거예요. 거기다 최준경 전 직영부 장관 이름 나왔을 때 또 정치인이야? 관료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 내부에서 리스크가 있던, 그 리스크라는 거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던 사람들이 전부가 제외됐고요. 외부 인사지만 이분들도 글쎄 했던 분들이 전부가 제외가 됐다니까요. 거기다가 관료 출신들도 최대한 배제를 시킨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은 위원회에서는 노이즈 안 만들고 정당성 유지하면서 회장 선임 절차 마무리하고 사법 리스크에도 좀 대응을 잘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리스트를 볼 때 어때요? KT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후추위는 정당성과 향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논란이 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유력 후보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권영수 부회장밖에 안 남았다고 봐요, 저는. 권 전 부회장은 사실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하고 회자가 됐었어요. 경기고 서울대 뭐 동기동창. 근데 김대기 실장이 물러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면서 후보군에서 좀 회자가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고사를 했었는데 최근에 직접 서류에 사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완주 가능한 6인 가운데 유력 주자들과의 경쟁 구도도 다 사라지면서 그냥 1강으로 올라오게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이건 계속 팔로잉을 해드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관심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이사들이 포스코 최 회장 손절했다는 썰도 있다. 이건 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운신의 폭이 그 후추위가 지금 줄어들었다. 그리고 포스코 주가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된다. 실제로 많이 이게 기인을 했죠, 변동성에. 그리고 이런 불황등이 겹치면서 제법 변동성 커졌는데 CEO 이제 이 선임에 관련된 것들은 줄어들 수 있는 요소다. 이건 어차피 선임되면 끝나는 요소다. 특히나 외부 인사들 간의 경쟁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권영수 전 부회장 가능성이 높아진 게 이런 이유라는 분석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 인사들 가운데 좀 유력 후보, 혹은 외부 인사지만 포스코 출신의 유력 후보, 외부 인사지만 지금 후추위에서 미는 후보, 이런 후보들과 권영수 부회장이 지금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보들이 지금 이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인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1강으로 갔고, 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주가 부분은 눌렸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변수가 뭐예요? 후추위 완주하는 가운데 내부 인사가 최종 후보 1인에 올라오는 건데 그게 지금 제외가 됐다고요. 내부 인사 최종 후보 1인 오르기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이 부분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이건 물 건너 갔어요.
불확실성 커지는 거 물 건너 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단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는 거죠. 외부인들 간의 경쟁 구도도 외부 경쟁자도 사라졌어요. 이건 어차피 계속 해소될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권 전 부회장이 1인에 오를 경우에는 미래 먹을거리로 찍어두고 성장시키는 2차 전지 분야에 힘이 실릴 수 있겠죠. LG와의 협업 가능성들도 강하게 거론될 수 있겠죠. 현 상황에서 회장 취임 이후 정부는 어땠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금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회장과 정부는 정박자를 맞출 수 있겠죠. 왜? 그동안에 뭐 해외 순방에도 계속 불참하면서 불화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정박자가 나오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조금이라도 구색을 맞추지 않아야 될까? 이런 부분도 주주 입장에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외부 인사의 회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회장이 된 적이 4대 회장 김만재 회장 제외하고 모두 포스코 출신인데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공도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 포스코 회장 중 이건 그냥 그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외부 인사 가운데 포스코 회장 된 건 단 한 번, 4대 김만재 회장. 그러다니까 다음 회장으로는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건 뭐 근데 이게 요소는 아니잖아요.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랬었다라는 거고요. 포스코 회장 가운데 가장 많았던 전공은 금속공학과 출신, 공대 출신 엔지니어인데 지금 최정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재무 전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권 전 부회장은 뭐예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거고요. 이달 7, 8일이면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잠시 기다리면 뭐 해결될 이슈긴 한데 결국엔 뭐예요?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하반기 되면 개선이 되고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도 4분기 매출 지킨다라고 그랬고 또 이 후추위 관련해 가지고 후보 선출 관련해 갖고 불확실성도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주목을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